뭐, 지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 봄이 온 것 같아요. 음, 좀 전에 이제 자기 강화적인 알아차림과 자기 해체적인 알아차림의 차이에 대해서, 주시와 또 알아차림의 차이에 대해서 상현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셨고, 긴장이 긴장의 유무에 따라서 자기 강화적인 알아차림과 해체적인 알아차림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어, 그 긴장이 이완되는 거는 알 것 같은데 이제 알아차릴 때 긴장을 하고 있나 이런 게 좀 모호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금 상엽님 오랫동안 주시하는 수행을 해오셔서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중이었는데 계속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주시하는 훈련을 많이 했었죠. 지금 이제 모친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냥 강제로 어릴 때 손에 이끌려서 시작해버린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훈련들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이미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울타리 들어왔을 때 알아차림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소공님이. 알아차림 다 하는 거 아닌가? 응. 저거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막 처음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랬는 거예요. 그냥 주시만 했는 거예요. 주구장창 이완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공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도마님들 얘기하는데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뭐라 듣고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자신이 거기에 이제 이미 고정관념이 박혀버리니까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딱 주심하고 그 다음 배운 게 알아차림이 이게 이제 딱 끊고 그 뭡니까 서술적 알아차림 말고 비서술적 알아차림 그렇게만 딱 하는 걸로 딱 2차 화살 나오네 하면서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완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죠 중요한 거는 더 그거는 나 몰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주시만 한 상태로 계속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시가 잘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문제를 알아차린 게 뭐냐면 그게 되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토템이. 시간이 지나면. 근데 저는 저절로는 안 떠오르는 거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토템이 떠오르고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면 당연히 주시는 당연히 따라오는데 그때 알아차림을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그게 이완이 안 생기는 거야. 토템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했는 거죠. 그때 문제를 스스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면서 나의 알아차림이 맞겠지.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서 조금 엇걸리듯 싶겠다고 한번 생각했거든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주시에서 조금 그래. 거기에 2차 화살, 3차 화살만 안 넘어가면 돼. 어, 그러고 조금만 하니까 워낙 주시하는 습관이 많으니까 2차 화살은 거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그냥 잘 되고 있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었어. 계속 강화만 시켰는 거죠, 스스로. 자기 강화한 줄도 모르고 주시만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떠오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공님한테 어? 자기 점검을 해보니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하다가 이제 크게 그때 깨친 거죠. 나는 주심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림을 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토템을 들었어요, 저는. 다시 토템을 들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완에 조금씩 조금씩. 근데 이게 습관이 너무 잘못 들어갔고 늘 주시하려는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씩 점검 차원에서 토템도 들고 좀 그렇다 싶으면
요즘 너무 안 떠오른다 싶으면 다시 토템 들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앵커 그거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것도 집중하면서 머리 정수리에 좀 이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또 조금 또 요즘 또 뭐라 그럴까 헷갈린다 그러나 조금 그런 게 이제는 이제 항상 사실 메타인지를 항상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필요가 하면은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잉이 문제지. 늘 메타인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를 조정해야 되나? 그게 지금 저의 딜레마예요. 이 어찌 보면 좀 과도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소공님도 예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뭔가 투입되듯이 있잖아요. 예, 알아차림이 딱 필요할 때만 딱 일어나가 딱 하고 이완 끝 이러면 되는데 저는 너무 과도하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죠. 피곤한 상태가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조절해야 되나?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대로 또 뭐 무심히 지켜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또 효율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도 썼지만 이게 처음에 잘못 배우면 뭐랄까 잘못된 습관이 고착돼 버리면 이게 참 힘든 거. 근데 그게 그때는 그게 바른 길이라 생각했고 이미 뭐 어릴 때부터 잡혀버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저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시고 바른 길로 가세요 하고 제가 이정표를 하나 던지는 거죠. 나름의 음, 그게, 그게 제 살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썼는데 그것도 제가 항상 요즘 뭐 적고 있는데 그날 이렇게 적은 거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참 전에 썼던데 그거를 안 올렸더라고요. 제가 글로만 적어놓고. 그래서 요거를 그때는 막 순서도 없고 막 대충대충 막 나오는 대로 적어갖고 이게 좀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그거를 정리도 하자 싶어서 어, 확실히 울타리에 올리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그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시. 제 나름대로 그것도 정리되고 글도 정리되고 뭐, 그래서 저도 좋은 경험이었고 기회였습니다. 네. 네, 그때 그 글 읽고 나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시구나. 어떻게 수행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 이렇게 시행착오를 이렇게 공개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실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돌아가는 길을 하지 말라고 음. 써주시는 그런 자비심이 느껴져서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음. 공부 못 해본 사람이 나중에 선생님 되면은 예, 못했는 심정을 아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네. 사실 그런데, 토템 들 때는 보통 이완이 잘 되잖아요. 자기 몫도 모르게.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말 때문에 저도 한참 헤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알아차림은 이렇게 서술적 알아차림인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각에 빠져 있구나. 뭐 이런 약간 아는 거에 아는 거, 그 내용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알고 나서 이완이 되는 깊이는 어떻게 보면 토템보다도 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알아차림으로 넘어가면서 이완이 토템 들 때만큼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토템을 들 때는 그 서술적 알아차림도 법등령이라고 하죠. 저절로 올라오고 부자연스럽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은데 그 알아차림을 하면서 뭔가를 이걸 알았다, 이걸 알았다 하니까 되게 억지스러운 법등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몸으로 알아차려지지 않고 또다시 머리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알아차림에 머리도 쓰고 메타인지를 쓰지만 결국 몸으로의 이완 그리고 최근 소공님께서 말씀하신 앵커링 몸의 변화가 있잖아요. 약간 해체되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얼굴이 편안해지거나 이제 이마 같은 데가 좀 열리는 듯한 느낌이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그 위치는 좀 다르겠지만 내가 이완됐는지 안 이완됐는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자기 몸으로 알 수 있는 그것까지 돼야 되는데 알아차림에서는 저도 그런 이완까지 아니고 자꾸 알아차림이 뭘까 계속 그래서 저도 많이 헤맸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그런 이완이 동반되지 않은 알아차림은 좀 음, 주시에 가깝고 뭔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도 상엽님 글을 읽고 더 확실히 구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수행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개성이 있겠지만 이완되는 공통점은 이게 그렇죠. 확실히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걸 그렇지만 알게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꼭 이완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완이 그런 건 아닌 것 되어지는 같아요. 거겠죠. 그쵸.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완되는 알아차림만이 유용하다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상영님 말씀하실 때에 그 과거에 이제 주시하는 그것을 이제 많이 강요받아서 과잉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 주변 둘러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서술적 알아차림 쪽으로 잠깐 놓치면 글로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각자의 걸어온 길이 달라가지고, 오늘 참석 안 하신 이름을 자꾸 까먹어. 그 네? 내면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형철, 해도 계속 형철님, 하시는 거죠. 상철님. 형철님. 떨림.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그게 하나의 각인이 되겠지만 다들 자기가 그 길을 가더라고요. 저도 계속 왔고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서 그게 걸림으로 올 때 한 번씩 이렇게 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붙여라는 말에서 되게 많이 위안을 받았거든요. 살아온 과정 중에 내한테 한 번 심어진 이 신경망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에 문제 걸 때 벌써 이미 거기다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쪽으로 나아갔을 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제가 알아차림을 할때 제가 지금 쉬기 시작하니까 저에 있는 강박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이게 불안증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일을 멈추고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에서 가지가지가 다 불안해. 근데 이전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래서야 저래서야 원인을 찾고 하던 그 서술적인 알아차림을 안 하게 되는 대신에 뭔가가 답답해. 그냥 알아차림은. 그냥,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답답해요. 이완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조작도 안 하고 주무르지도 않고 그냥 답답한 상태? 그거를 이제 소공님은 당한다라고 표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내가 뭔가를 내 상태를 안다고 해서 답답함 그대로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다 하다 어느 순간에 저절로 정확하게 알아지는 인과를 아는 알미 올 때는 이완이 저절로 확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불안함을 안다 했어도 거기서 이완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알아차림 해도 답답하니까. 이게 주시, 아까 뭐라 그랬죠? 주시인 건가요, 이게? 메타인지로 네, 그냥 바라보는? 근데 네네, 주식. 알아차림은 메타인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다 메타인지죠. 근본적인 차림이든 게. 주시든 메타인지인데 네. 우리가 사용하는 알아차림은 이완을 동반한 것을 이제 알아차림으로 구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예. 근데 소공님은 그 뭔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기만 하고 거기서 멈추라고 했을 뿐이지. 그랬을 때는 거기에 꼭 이완이 붙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소공님이 그렇게 자꾸 이완에 집중하라 하시는 거는 얘기를 바탕에는 보면 생각이 끊기면은 무조건 이완은 일어나는데 예. 그 시간이 너무 찰나고 그러고 거기에 의식을 이제 저희가 이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또 습관화돼 버린 상태가 돼 버리니까 조금 뭐 의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감각기관이 발달하는 것처럼 신경망이 의식을 이완을 하는 걸 조금 더 빨리 해야 한다, 잘 캐치해야 한다 그럴까? 뭐 반응이 조금 더 섬세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차림 뒤에 이완에 자꾸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를 발달시켜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점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강화되면 이제 앵커의 이유가 그거 같아요. 앵커를 자꾸 심으라 하시는 이유가 집중과 이완이 동시에 되는 거죠. 음, 이제 뭐 경지락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강, 이완되는 거를 캐치하는 능력이 많이 발달되고 그게 하다 보면은 집중과 동시에 그대로 이완돼 버리니까 이게 좀 이게 공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경험은 아직 안 해봐서 그런 비슷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앵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조공님이. 그래서 그렇게 음, 하기 위해서 점점점 이제 이완에 집중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라 그럴까 신경 써서 그 않으면 그런 느낌도 없고 그냥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음. 아닐까요? 무조건 어, 이완은 있대요. 생각이 끊기면. 제가 알고 있으니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음, 인지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음.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에 그 뒤로 그 생각이 증폭돼서 계속 이어지진 않으니까. 그리고 네. 또 가다가 어떤 예쁜 뭐 아름다운 풍경을 봤다 이러면 벌써 환기돼서 그 전 생각은 끊어졌으니까. 예, 그 환기에서 오는 이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상현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완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울타리나 수행에서는 알아차림은 반드시 이완이 동반된 알아차림으로 정의를 해야 우리가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정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차림이 자기 강화적인 알아차림이 되기가 매우 십상이고 그건 사실 수행이 되어지기는 되어지겠죠. 뭐 증폭은 안 시키지만 안 시키니까 근데 어 힘은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이완의 힘이 강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거는 탁 알아채면서 완전히 뭐 그 깊은 산 속에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냥 완전히 항복이 되면서 축 늘어지는 이완이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하루에 10번 토템, 그 다음에 알아차림은 10번, 20번 정도 뭐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수행이 하면 저절로 횟수도 늘어나고 깊이도 더 깊어진다고 하는데, 음, 근데 이제 그게 사안에 따라서
뭐 깊이, 이완의 깊이라든지 지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잔잔바리? 잔잔바리로 생기는 이완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그게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죠. 예를 들면, 뭐, 하다가 뭐, 누가 부르면 대답할 때도 이완이 사실 된 거거든요. 왜냐면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한 거니까. 꽃을 보면 아름답다도 그렇고, 어,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걸, 잔잔한 거를 계속 연습? 그러니까 강화적인 연습은 아니어도 일단 10번, 20번 하다 보면 우리가 이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편안하고, 그게, 우리 신경망이 귀신같이 알잖아. 이게 좋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잔잔하게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행이고 알아차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몸으로 같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앵커링 얘기가 저는 좀 반가웠어요. 사실 이제 명상 같은 거 하고 우리가 30분만 앉아 있어도 아니면 절 명상 같은 걸 하든지 뭐 산에 올라가 몸을 쓰면 굉장히 이완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 왠지 인위적으로 너무 자기를 갈고 닦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수고님께서 그 앵커링 말씀해 주셨을 때 몸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 뭐 다양하겠죠.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뭐 이마가 간질거리는 느낌, 뭐 어깨 같은 데가 좀 풀리는 느낌. 이런 앵커링을 이제 도노를 한 사람한테는 좀 늘 그 알아차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가 환기에 도움 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몸에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기뻤어요. 오늘님 오늘 그 올리신 그 뭐죠? 그 주제 생사심과 생사심 아닌가? 어, 아유, 제가 뭘 올렸었지? 생각에 오늘 대한 지금 거였던 것 벌고 같은데요. 있어. 생사심이 아니라 안 돼, 안 돼. 생각에 대한 거였는데, 생각에 대한 거지 생사심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어, 접착력이나 생각에 대해 접착력, 이야기해보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제 문답 시간에 이제 언어를 굉장히 잘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소공님께서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로 다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이론론적인 걸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체득을 굉장히 언어로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 말에 참 이렇게 아, 그것도 연기적인 거지만은 그 말 하나가 딱 저한테 이렇게 딱 오면은 그 제 생각이 그 순간 연기적으로 싹싹 바뀐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 뭘 하기로 했는데 그거 뭐 별로 안 좋잖아. 이런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금세 또 그런가 하고서 근데 그 밑바닥에는 제가 보니까 저의 생사심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사심이 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늘 올린 글에 보면은 그, 그니까 어떤 이제 그 주시가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이완이라든가 그런 거가 체득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도노를 한 뒤에는 나중에는 그런 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내 생사심을 제대로 보아서 무아 연기라는 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오늘 그 정이라는 거 그 팔정도의 정을 무아 연기로 음, 보지 않고 발을 음, 정으로 하면은 벌써 거기에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국님은 그 정을 무아 연기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무아 연기가 체득이 되어야지만 생각을 잘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아 연기가 체득이 되어야지만 어떤 순간에 연기적으로 뭐 불안이라든 게 일어나도 무관함이 된다라는 거는 무아 연기가 딱 체득이 되면은 불안도 무아 연기로 일어난 거니까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일어났네 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완이 되잖아요. 무아 연기니까. 저는 음, 그게 무관하다, 뭐 괜찮다, 뭐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그 생사심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무아 연기를 제대로 그러니까 체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음, 네.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면 그거죠. 이제 결국 또 자기 말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말을 갖춰야 돼.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 말은 도대체 뭐지? 이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서공님의 단어와 서공님의 뭐 그 심지어 말투까지 자꾸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버리는 일종의 이게 또 이제 울타리에서 세뇌가 돼버린 거죠. 서공님의 근데 언어로. 그게 내가 진짜 음, 그러느냐, 그 수공님의 그렇죠. 말을 빌려도 내가 그러냐 아니냐가 자기 말이고 아니고가 되겠죠. 어. 그런데 사람은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 정말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말로 발전시켜 보고 싶잖아요. 안 그렇지 그런데요? 않나요? 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던데? 네. 저만 그런가? 저는 항상 그게 강박관념인가? 그것도 일종의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물론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고 체득도 있고 하니까 소공님 말, 그러니까 소공님의 단어와 그런 표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제가 직업군이 그래서 이게 의식 같아요. 우리는 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 이 기존의 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삶이다 보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든 언어 이 바탕을 많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로 뭔가 저만의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욕심 아닌 뭐 그거? 하여튼 그런 방식이 되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써보는 거다. 자기 말을 자꾸 표현하고 써보는 거라고 하셔서 그래서 요즘 조금씩 쓰고는 있는데 써놓고 봐도 또 별 차이가 없는데 성우님 그러나 지금 근데 그러고 자기 있어요. 말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소홍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서 체득으로 일어났어. 그 체득으로 일어난 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한 게 그게 자기 말 아니에요? 자기 체득을 바탕으로 한 글. 자기 맞아요. 체득이 없는 그 글은 그 소공님 글 500개 쓴 거지. 머리로 아는 거고 여기 스쳐 지나가는 음. 거잖아요. 그건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자기 말인데요. 체득을 바탕으로 저는 자꾸 욕심을 낸다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네. 생각하기에 상현님, 음,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네. 써도 다 다르고 다 자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음, 그래서 더 뭐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떤 특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울타리의 글 봐도 다 자기 스타일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소국님 글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해도가, 왜? 이해도가 다르고, 그리고 저는 쓰는 사람만 쓰는 게 제가 요새 든 생각이 우리가 밴드를 하고도 있지만 쓰는 사람만 쓰잖아요. 원래 쓰던 사람만 쓰고 계속 하던 사람만 하고 이게 자기의 그 성정이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수공님이 법등명하고 자등명하고 그다음에 세어득을 바탕으로 생각으로 정리하라. 이 생각으로 정리하라. 이 부분에서 다들 습관에 젖어서 안 하시는구나. 근데 또 하는 사람은 이게 뭐 대단히 뭐 그 잘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지 생긴 모양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하는구나.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이제 상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그런 욕심이라기보다도
전 자기 말을 하면은 되게 저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소공님과 다른 말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제가 소공님이랑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한들 소공님의 깊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공님이 안심, 안도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안심, 안도감은 되게 좀 안 와닿는 거예요. 안심, 안도감. 이완이라는 말이 어쩌면 저는 좀 제가 의사기도 해서 그런지 몸으로 이완되는 게 또 좀 더 와닿았고, 그 다음에 쾌적한 느낌? 그러니까 여기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한 트랙에선 일어나지만 한 트랙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는 굉장히 좁은 방에서 막 힘겹게 살고 있는 나가 한 명 있다면 이걸 공간화 시킨다고 그러면 쾌적하게 좀 있는 생각이 잠깐 끊어졌을 때 근데 쾌적함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쾌적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소공님도 행복이라는 말이라든지 사랑이라는 말이라든지 착하다는 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오염된 말이라서 웬만하면은 쓸 때 조심스럽거나 쓰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이거를 법열이라는 말을 옛날 같은 옛날 말의 그 불교 용어로 법 등명하면서 희열감 뭐 이렇게 아니면 깨달으면서의 희열감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행복이 아닐까? 행복이란 말이 우리가 오염된 말로 쓰긴 하지만 부귀영야를 누리는 행복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기쁨을 행복이라도 나는 지금은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염된 말일 수도 있고 그 말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내 수준, 내 깜냥에서는 그 말이 더 와닿을 때 제 수행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행복이란 말, 사랑이란 말, 무아 연기란 말, 이런 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쓰여지고, 한편 무아 연기란 말을 또 엄청 그루짓 하면서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무아 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자기 말을 하라는 게 그냥 그게 투박하든 아니면 직업적인 거든 자기가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체득은 지금 다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 근데 체득된 상태에서 뒤로 거꾸로 가고 다시 옛날이여 내가 한번 깨달았었지 하지 않으려면 말을 잘 생각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붙든다기보다 정밀하게 나만의 그걸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정리가 되려면 좀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외우기 쉽게 이렇게 나만의 말로 바꿔서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좀 약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만의 말이라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어, 그런 것보다 내가 나와 먼저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타인과 소통하는 건 어쩌면 그 다음 문제라고. 나 자신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내가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쓰라고 하시니까 이제 겉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도 같이 있는데 건강한 부담감 정도로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막 많이 쓰고 수현님도 많이 쓰시지만 하여튼 저도 막 백 몇십 개 썼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좀 조용하게 있는데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쓰고, 저 정말 길게 많이 썼는데, 좀 짧게 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체득이 정말 충분하고 깊고, 그런데도 그냥 또 조용히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공님은, 짧더라도 자기 말 좀 표현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해서 장려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정달님 말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시험 문제나 이렇게 뭐 시험 칠 때 보면 저- 그런 거 있잖아. 서술식, 주관식 같은 거 있을 때 내용을 자기는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으려 그러면은 이게 막 안 적히잖아. 음. 그래, 나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대충 내용을 보고 자기가 서술해 보잖아요. 적어갖고 제대로 되면 이게 안 거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적히면은
이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걸 음. 체크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나 내용을 파악했구나, 하- 제대로 파악했다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적어보라 하시고 얘기해보라 하신 거 아닌가? 방금 그 생각 잠깐 살짝 들었어요. 음. 아까 음. 공부하시면 얘기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어차피 같네요. 우리가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깨달음이 생각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정리가 돼야지 깨달은 거지. 음. 상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그게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깨달음은 생각의 네, 일이니까. 맞아요. 우리가 투트랙 할 때 사실은 그 무아용기의 트랙만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게 그동안 약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지만 생각의 트랙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생사심이라는 거는 과잉된 거가 문제인 거지 생사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생사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생사심이 없으면 죽지 않을까요? 밥도 안 먹고 애들 뭐 이렇게 돈도 안 벌고 죽지는 않아도 하여튼 그러니까는 그 생각으로 또 이렇게 잘 근데 정리해야 생사심이 되겠을 거예요. 없으면 밥도 안 먹는다는 말은 조금 그거하고 아닐까요? 상관이 없잖아요. 생사심은 오히려 나, 에고하고 관련이 있는 아, 거지. 네네. 제가 예, 잘못한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해야 되겠다. 생사심 말고 그냥 생각. 생각이 없으면 음. 사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네. 생각의 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아까 아, 처음에 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이 혼란스러워 버리면 뭐 옳고 그름 막 이런 말에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면은 그 우리가 자기 강화를 하게 되잖아요. 생사심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네. 그게 언어이고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그걸 다시 말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말을 쓰면서도 또 이렇게 뭔가 거리감이 있고 그 말을 하면서도 알아차림이 거기 동시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생각임을 알고 쓰는 거니까. 음. 네. 그렇잖아. 생각의 힘, 생각을 알아차리는 힘, 생각 아닌 이완의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어, 맞춰져 가는 게 이제 수행의 길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생사심, 그게 생각이고 같은 거 아니에요? 생사심이 생각이니까 생각을 잘 써야 되고, 음. 그래서 이제 그 그쵸. 전에 이제 무아연기에 대한 체득이 있고, 그렇게 해서 투트랙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음. 그리고 나서 나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때 자기 말이 필요한 거죠. 나가 음.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음. 투트랙이 무엇인지. 생사심이든 이런 거에 생각이든.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생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음.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수행에 대해서 들은 거라든가 이게 사회에서 그쵸?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내 체득이 다시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 음. 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그동안에 미신적으로 그 각인돼 있는 게 너무 강하고 사회는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이 지금 엄청나다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음. 야, 내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음. 사람이 음. 이게 연기구나 싶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살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너무 음. 말의 영향, 그리고 말의 접착력, 이런 게 음. 한 번, 두 번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생사심이 같이 딱 달라붙으면은, 그쵸. 판단도 흐려지고, 뭐, 그니까, 그 뭐라 그러죠? 편향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말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쵸. 저도 근데 말을 들었을 때 그 상대방의 말하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전의 나의 미신으로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차 싶은 거예요. 저 말의 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나오는 말이 엉뚱한 말이 나올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표현이 왜곡돼서 나와.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그 말에만 이게 포커싱이 돼버리면 이게 서로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의 한 말과 그 모든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진위는 딴 데 있어. 그 사람 자기 본심을 자기도 모르는 본심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입력된 값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내가 좀비듯이 상대방도 좀비인데 그 좀비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반응 하나 생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게 좀 보이는데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사심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나의 그 이전의 관념 미신에 이거에 붙으면 그거 볼 새 없이 바로 너가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가서 서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방향 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음. 다들 고개만 끄덕여. 인사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네. 아니, 도바님 너무 재밌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열심히 잘, 예, 듣고 있었어요. 살짝 좀, 네, 네. 말 듣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을 안 한 건 아닌데, 몸이 좀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저는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쫙 이어지면, 굉장히 이완이 될 때가 좀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긴장을 이제, 이렇게 대화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저는 이제 확 이완이 돼요. 그래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또 집중력이 올라오고 저는 이게 좀 반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이거 수행하고도 조금 연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차려지고 이완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상태는 그 전에 분명히 긴장이 있었다는 건 저는 이제 그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예. 그리고 아까 오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의 접착력, 이거 말에 출렁거리고 생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도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고요. 예. 진짜 뭐 아주 사소한 상대방이 한 말인데도 갑자기 왜 내가 그 말에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고 이렇게 불안도가 올라가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아차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알아차려지고, 몸의 상태, 그 다음에는 저는 요즘에 최근에는 또, 예, 그렇게 몸의 상태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말 이렇게 했을 때, 출렁출렁 할 때 몸이 이제 확 몸으로 뭔가 이렇게 긴장도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던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네? 이렇게 딱 이제 알아차려지면,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조금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정리를 좀 하기는 하고, 자기 말이 필요는 한데, 예, 저도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생각만 하고 인사님 글 있습니다. 되게 읽으면 이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반 미팅을 하거나 깨수다 할 때도 좀 이완이 돼요.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보다 훨씬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럴 때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듣는 게 또 더 이완되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네. 건 아무래도 좀 긴장이 좀 약간 동반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 깨수다나 이 도반 모임 하면은 이완되거든요. 뭔가. 음, 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가. 특히 남자들은 모여서 술 먹고 얘기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만나면 술 마시니까. 그래서 보면 각자 자기 말을 해.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별, 별, 그래서 결국은 또 알코올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되면 이게 기억도 못 해. 서로 무슨 말 했는지도. 결국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잠깐 있었다는 거. 그 정도? 이게, 네, 그니까 저 예전에 그 네, 식스센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막 자기는 와이프랑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어떨 때 이게 식스센스구나. 다 자기만 하고 있고 같이 있다고. 이 세계가 식스센스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예를 들면 도박 미팅도 가끔 가다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을 떼놓고 그 흐름에 가는 것 같지만 그냥 이거를 다 따로 이어 붙여도 편집을 다르게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어진 게 아니고 다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식스센스가 다 우리 일상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할 때가 있어요. 술 안 음, 마셔도. 음, 음. 그래서 재밌어요. 관찰하면 아주. 네. 그 아까 우리 이제 알아차림하면 이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이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그 좀비짓 그냥 그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무관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음 그냥 그러고 있는 내가 웃겨요. 아 이런 좀비구나. 그러니까 저의 어떤 무관함은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좀비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거하고 또 조금 다른 게 그냥 일어나면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되게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구나 하고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문제 삼지 않게 되고 저는 그런 무관함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완하고도 좀 다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아, 내가 이러네 이런 무관함? 근데 갑자기 저기 질문이 생겨. 그 제가 이제 늘 같은 이렇게 직장이 안정이 되어 있을 때는 저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고 어 약간의 이제 불안한 상태, 전혀 다른 상태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괜찮던 마음이 그냥 웃기고 모든 게 그냥 무화연기로 보이던 게 한순간에 갑자기 안 돼. 안 되는 것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아, 그렇구나가 지금은 그 우리 둘째 말이 엄마 2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니, 이렇게 변화를 되게 싫어하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당연한 상님. 겁니다. 수연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성인이 음, 아닌 이상, 성인의 그니까. 경지에 올라야지 그 정도가 아무런 그게 음. 없지. 음. 성인 정도 돼야 된다니까? 거기에서 전혀 동요가 안 나, 그러면 당연히, 오늘이면 동요가 안 일어날까 궁금한데. 아, 일어나겠죠? 또,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하겠죠. 일어나는구나가 지금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성질이 나면은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 투트랙이라고 아까 뭔가 무관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질을 막 내고 있는데 음. 웃겨. 그럴 약간 때가 있어요. 네. 갑자기 확장돼서. 음, 뭐, 막 성질을 내고 있는데, 그 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막 이런. 근데 네. 요즘에 전에 같으면은, 그걸 음, 성질을 내면 안 돼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성질 내는데, 어이구, 어이구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누르지 않으니까, 음. 오히려 그게 튀어 오르지 않고, 그냥 하다 말아요. 근데, 예. 누르지 말고 그러면 발광을 좀 더 해볼까? 요새,
아니, 집에 넣어놓는데 지금 입술이 부러졌다니까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산에를 갔다가, 뭐, 하루에 누가 얼마나 가로 빡세게 산다더니만 쉬지를 그러네요. 못하고, 빡세게 날 돌려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 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멈춰지지가 않아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선 이제 조금 멈춰질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어, 근데 어쩔 수 안 없잖아. 하려고 그럼 안 하면 하려고 하면 더 안 하게 기름 되죠? 붓는 거고. 예. 음. 그래. 다 갈 때까지 해보세요. 가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 그게, 그게 한번 정말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 음, 눌러놨던 화가 한번, 그러니까 그 지뢰 터지듯이 한번 그걸 쏟아내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압력이 낮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이렇게 꾹꾹꾹꾹 우리가 잘못 세뇌된 걸로 눌러왔던 거는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 지랄 발광을 다 해야 될 것 같아. 아닌 척 고상 떨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아니, 강박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박증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리정돈 안 돼 있는 꼬라지를 못 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결벽, 강박, 뭐 이런 시간 강박 이런 게 심하니까 그게 일을 멈추니까 절정에 다다라. 그래가지고 지금 힘들어. 이러다가 들어놓을 것 같아요, 지금. 몸살 나야 이게 멈추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 그러고, 소연님, 몸의 네. 관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관성, 몸이. 음, 항상, 음,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뭘 하고 하면은, 음, 저도 주말에는 좀 늦게 자야지, 오늘 늦게까지 자야지, 주말인데, 걔도 딱 일어나잖아, 보통 그 시간에 되면.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미 어떻게 하던 게 관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하시든가 쉬어버리면은, 그게 며칠은 쉼이 되는데, 한 이틀 정도는, 그죠? 2, 3일 정도까지는 그게 되는데, 그게 더 넘어가 버리면 몸의 관성이 받던 것들이 변화가 생기니까 뭔가 이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불안한 감정까지도 같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도 보면. 저도 음, 일이 없으면 한 3일까지는 신나게 쉬면서 이렇게 하다 3일 지나면 뭔가 이상해져요. 일을 해야 돼. 뭘 찾아서라도. 그게 아마 몸의 관성이 아닐까 하던데. 그쵸. 음, 우리 세대의 딜레마죠. 열심히, 막, 음, 그렇게 닥달받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쉬라고 하면 쉬어지지가 않죠. 눈 뜨면, 나 좀 오래 자고 싶은데, 눈 뜨면, 되도록이면 옷 주워 입고 산에 가려고 막, 지금 갑자기 상현님 얘기하시는데, 어, 한번 멈춰볼까? 뭐 이런 생각이, 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 산에 가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고 싶어, 그냥 가야 된다가 돼버린 거예요. 음, 여유롭게 가는 게 아니라 허겁지겁 가는 거야. 물론 가서 내가 원하는 거기 딱 누워있으면 세상 너무 좋아요. 딱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갔다 오면은 나 하루가 이렇게 빡신 날이 있는데 그런 날도 나도 모르게 눈 떠가지고 가려고 든다니까요. 좀 쉬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그래서 루틴이 그러면 아니라 가는 거지, 뭐. 루틴이 아니라 강박이야, 이건. 어. 아유. 결국은 그게 불안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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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각이, 불안하니까, 맞아요. 어,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고, 그저 뭐라 살고 그럴까? 싶어서. 음,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지. 움직임으로 해서 그 불안을 희석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찔렸다, 이러면. 팔다리가 해야지 음, 뭐. 음, 머리로 어? 못하면 팔다리가 고생을 해. 음, 맞아요. 머리 식히려고 사실은 뛰쳐나가는 거거든.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음. 있으면 막 머릿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밖에 나가서
움직여서 그 상태를 이제 잠잠하게 하려고, 음, 그게 더 좋아서 가시는 거네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여기 입술 옆으로 탔다니까요. 이거 무리가 아니고, 돼도 한다는 거에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가는 건 좋은데, 무리가 되는 날까지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가 하는 말이 엄마 쉰다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는 게 뭐지? 이러면서. 음, 음, 집에 있어도 생각이 쉬면은 쉬는 걸 거고, 맞아요. 네. 밖에 산에 가서도 생각이 막 거기에 뭔가, 문제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 그거는 쉬는 게 아닐 걸 거고. 맞습니다. 음. 음, 그렇죠. 음. 그걸 보고 흔히들 몸은 여기 있는데 네. 생각은 딴 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음, 음. 생각은 늘 딴 데가 있죠. 그러면은 스야진 같은 경우에는 앵커를 몸에다 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쵸. 저는 이제 코 끝에다, 여기 미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빡 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호흡 명상 하듯 콧구멍에다가 살짝, 그렇게 살짝, 음, 콧구멍 한번 벌름? 이걸로다가, 이제 전에 소공님이 콧구멍 그거 얘기하셨었잖아요. 사실 근데 호흡 그쵸. 명상은 위험하다고 자기 강화로 갈 수 있는데 이 콧구멍 명상, 콧구멍 명상이라고 해야 되나? 콧구멍 그 앵커링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부작용이 적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호흡 명상하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게 그 자체의 언어가 호흡, 명상, 선사들이 하던 거. 근데 콧구멍은 좀 하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사람을 자기 강화로 안 하고, 나는 생각을 떨어뜨릴 때 콧구멍을 봐. 이러면 좀 웃기기도 하고, 좀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는 너무나 있어 보이는 거, 대단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착해 보이는 거에 항상 질질 끌려 살았잖아요. 그 고정관념에. 수행에서조차도. 근데 좀 가벼운 거, 조금 웃기는 거, 조금 그런 거에, 하면, 앵커링이라고 해서 또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콧구멍 얘기하시길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간도 뭐 제3의 눈이 있다, 뭐 여기 또 정수리는 백회가 있다, 이래가지고 차크라하고도 연결돼 있고, 좀 그래서 또 의미 부여를 하기가 또 쉬울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뭐 또 뭐 신비현상 같은 게 가끔씩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완되다 보면. 그러니까 콧구멍이라는 걸로 확 이렇게 단계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좀 수행은 토템으로 우리가 수행의 문턱을 확 낮추셨잖아요. 수공님이 토템이라는 게 10년 면벽 영상 안 해도 토템 하루에 10번만 드는 거 그리고 음, 음, 어려운 거 안 해도 그렇죠. 이런 앵커링 하는 것도 좀 자기만의 저절로 시원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미 되어지는 거에다 하면 제일 뭐 앵커링이 좋고, 좀 사소하고 가벼운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10시 30분 넘었으니까 이제 한 5분만 있다가 정리할까요? 지금 매미님이 5분 만에 얘기, 하니까. 그러면은, 네. 잠깐. 오랜만에 반갑네요. 네. 김달님이 전번에 안 오셔서. 우리 다 그러니까 왔어요. 이러면서.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뭐 이래저래 음, 하여튼 네 이래저래 별일 없는 것 음. 같으면서도 늘 오늘도 9시가 넘은 걸 또 저 항상 또 정신이 없거든요. 늘
정신없는 스타일인데 또 정신없게 아, 그랬습니다. 대구랑 좀 따뜻해졌나요? 꽃도 피었나요? 좀 남쪽이잖아요, 대구는. 네. 매화하고 꽃은 폈는데 오늘 되게 춥네요. 며칠 아, 전까지는 서울도요. 되게 서울도 그래요. 괜찮았는데. 음. 그러니까 저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깨수다도 못 들어오고 계속 경상방 미팅도 못 들어가고 기- 계속 뭐 일이 생기고 뭐 해갖고 그건 한 달여 정도를 이렇게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러다가 소공님의 그것도 없지요. 문답 그것도 없고 하니까 야 이러다 퇴진하는 거 아님?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생각에 막 또 이 일의 생각에 막 묻혀서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다시 찾게 된 어떻게든 음. 다시 이게 뭐라 그럴까 때를 씻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에 찾아가 또 수도권 방에도 기웃거려보고 오늘 게스트도 어떻게든 들어오고 음. 뭐 이래 하면 좀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많이 이완되는 시간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어디서 볼 수 없는 뭐 이게 도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소공님하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문답 시간은 거의 이제 듣는 위주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이제는 이완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모임을 하라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저도 오늘 우편차 오랜만에 왔는데 더 특히 이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온몸이 시원하네요. 오랜만에 오면 더 이완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아주, 찌들렸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늘 이완돼요. 무슨 말씀을. 때, 이게 때가 많이 쌓이면, 이게 오랜만에 오면 이완이 많이 어, 된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네. 음, 원래 쌓인 음, 때가 많아서 늘 이완이에요. 음, 근데 상인이 말씀 들으니까 왜 갑자기 역으로 생각이 되지? 이렇게 뭔가를 챙긴다는 건 간절함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간절함은 바탕에 불안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들리는 건 왜지?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일이나?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불안이. 나 음, 그러니까 괴로워서 시작한 퇴근되면, 거잖아, 우리가 네. 수행을. 괴로움이 맞아요. 없고 불안이 어떡하지? 없으면 그것도 불안. 예. 잔잔바리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수행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불안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신경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쨌거나 이게 밥 먹듯이 그럼요. 그냥 음, 왜 그냥 일상에서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하는 거지. 이게 뭐 불안해서라든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삶의 그냥 일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거 이제 도노 점수 과정이고 어쨌든 처음에 발심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서는 이제 불안이든 뭐든 처음에. 역경계든 역할을 하게 되잖아. 발심이 90%라면서요. 뭐 어디에서 누가 발심을 그렇죠. 하면 그 다음에 또 이 옆에 물에서 사람이 계속 공부를 놀고 해도, 네. 네. 저 발심이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발심은 지금 된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님 말씀대로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그냥 계속 그냥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게 계속 그러니까 습관으로 몸으로 습관. 어떤 내가 대단한 내가 되고자 하는 수행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음, 네. 음, 음, 그냥 하나의 이렇게 이완이 되는 습관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 시선을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찌들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또 이렇게 이제 도반들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몸의 이완을 습관을 들인다거나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생활 방식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 저는 이게 그냥 하는 거지, 또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삶의 일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임류에 생각해요. 들어섰으니까 이제 임류에 들어섰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습관이 되고. 근데 갈수록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대단한 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랑 생각은 더하지만 어릴 때나 약간 과잉이 없었던 어릴 때나 좀 그 원래의 나, 본래의 나, 동물로서의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퇴행 그게 아니고 그런 좀 활발한 나로 돌아가는 과정, 돌아간다기보다 원래의 나의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 되찾아가는.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음. 그러면 오늘로 또 이야기 잘 마치고 다음 달에 또 기대되네요. 또 봄이 또 한참 와 있을 텐데 꽃피는 봄날 네, 뵙기로 해요. 네. 네, 음,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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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